이런 사람을 가졌는가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너무 마음을 찡하게 하죠.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상가이자 우리 너무 아니까 곧 말씀을 드릴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 한석헌 우리 선생님을 오늘 우리 워싱턴 포럼이 아니고 포토맥 포럼 내가 만난 잊지 못할 시리즈 10번째로 제가 존경하는 바보새 한석헌이라는 주제로 박창모 박사님께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특강을 해 주실 분 박찬모 박사님께서는 컴퓨터 과학자이시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대통령 과학기술특보를 역임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박찬모 박사님께서는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후에 메릴랜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메릴랜드 대학, DC 가톨릭대, 포항공대 등에서 교수로 역임하셨고 또한 4대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현재 2010년부터 평양과학기술 공학과 교수로 또 명예총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한반도 통일의 미끄럼 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참으로 대단하시죠? 또한 DC 가톨릭대 최우수 교수상, 국민훈장, 동백장, 도산교육상 등을 수상했으며 공조로 IT로 일하는 사람 2006년에 그때 그곳에서의 나의 증언 2022년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훌륭한 박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석헌 선생님에 대한 특강을 해주시러 나오실 때 우리 한영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헌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다 저보다도 많이 아실지 모르는데 오늘은 제가 주로 한 선생님을 여기서 미국에서 모시고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석헌 선생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웃음의 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독일에 1년 있을 때 85년에 뮌헨 대학 가가지고 그 과학자들하고 의사들을 놓고 강의를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미국식으로 조크부터 시작을 했더니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들
내 영어를 못 알아듣나, 내가 발음이 너무 나쁜가 했는데 끝난 다음에 질문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를 소개한 거기에 풀 프로페서로 있는 김 박사님한테 아니 그 사람들 왜 영어도 잘하는데 내가 조커니까 그 웃지를 않냐 하니까 아 독일서는 세미나에서 조크를 시작하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나보고 진작 얘기를 해줬더이지 왜 그렇게 지금 얘기하냐니까 아 자기는 미국식이 좀 맛을 보라고 일부러 저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평양과기대에 제가 2010년부터 우리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2011년에 10월 달에 국제학술대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조연설자로 피터 아게르라고 노벨상 2003년에 받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분을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북한 측에서 아니 그 노벨상 수상자가 1년밖에 안 된 대학에 오겠냐. 그 만약에 못 온다면은 평양과기대에 총장이 둘이거든요. 김진경 총장님하고 허광희 총장이라고 북한 측 총장 뭐가지 달아난다. 그랬는데 아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왔대요. 와가지고 그분의 제목이 뭐냐면 노벨 렉처. 자기가 노벨상 받을 때 한 강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얼었어요. 노벨 렉처는 전문가들을 놓고 거기에서 강연하는 건데 자기네들 평양과기대에 들어와서 대학원생들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하니까 이분이 그야말로 분위기를 금방 캐치하시고 농담부터 시작했어요. 자기가 여름에 저 베케이션을 와이프하고 같이 가는데 미국에서 가는데 가스가 떨어져서 가스 스테이션 있는 데로 차를 들어갔다 했더니 그 매니저가 나오면서 그때는 셀프 서비스가 없을 때라 다 그 매니저가 가스를 넣으라고 나왔는데 그 나오는 걸 보고 자기 와이프가 차에서 내리더니 가서 끌어안더래요. 허깅을 하더래요. 그 자기가 놀라서 부인한테 아니 저 사람을 왜 허깅하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내 보이프렌드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부인한테 넌 나하고 결혼하길 잘했지. 난 노벨상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인이 오는더니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영어 잘하거든요. 들어가지고 1년 동안 영어만 하기 때문에 막 웃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나오면 이거 저 돌리는 거 좀 주시겠어요? 이거 없어요. 없대요? 그럼 네, 돌려주시겠어요? 제가 네. 그쪽 갔다 갈까요? 아니 제가 돌려드릴게요. 네.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그런 계통을 강의할 때는 제가 자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서 함석근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러나 좀 제가 실수하면은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머리말로 해가지고 제가 체험한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네 이거 머리말 지나가시고요. 저 자신이 체험한 거를 갖다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포인터도 없나 보죠, 여기? 그럼 제가 가져올 거 잡는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저는 1935년생이니까 일제시대에 국민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들어가니까는 창씨 개명을 우리 할아버님이 그냥 철저한 유교 학자시고 조상 숭배하기 때문에 저희가 창씨를 안 했대요. 그냥 박찬모라는 거 해방될 때까지 그냥 박찬모였는데 학교에서는 왜 창씨 안 했느냐 밤낮 불려달렸거든요. 그리고 저를 배화유치원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배화유치원에 박 선생님이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한글을 다 가르쳐주고 뭐 저는 한글은 집에서도 배웠지만은 그 뭐라 그럴까 민족의식을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런 과 선생님은 그래가지고 일제시대에는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못하게 하게 돼 있죠. 한국말을 하면은 선생님한테 걸리면 나가서 두 손 들고 벌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크 그러니까 급장 마크하고 국어 마크라고 그래가지고 급장한테 주는 그 저게 있고 마크가 있고 또 일본말만 잘하고 일본말 하는 애들한테 주는 국어 마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급장 마크는 받았는데 국어 마크는 못 받았어요. 한국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것이 우리 민족이 참 일제시대에 이제 그 약소민족으로서 서름받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1952년 4월에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해운대에 있는 미군 보급부대, 그게 이제 55th Quartermaster라고 55 보급부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그때가 2학년 때니까 영어는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노무자와 미국 사람 간에서 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노무자라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한국 분으로서 45세 이상, 그래서 군대에 못 가시는 분들이 노무자 들어오시거든요. 지금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 건 그분들은 그때는 굉장히, 저는 지금 88세인데도 늙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노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19살, 20살 된 그 미군 쫄병들이 어떻게 그야말로 구박을 하고 그 못되게 구는지, 그리고 거기 부대에 있다가 나갈 적에 저희 같은 그 통역하나 뭐나 인터프리터나 이제 체커 같은 사람들은 팬티는 안 벗어요. 그러나 다 벗고 보는데 노무자들은 팬티까지 벗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보급부대라 이 통조림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이 그 침구르는데 그게 떨어져서 깨졌든지 하면은 다 바닷물로 그냥 버리지, 그걸 일체 그 노무자들이 먹었다가는 큰 벌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밤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버리던 통조림을 찾다가 총살 맞은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번은 그 5월 초에 그 한 19살 먹은 친구가 코프를 갈매기 2개인데 저한테 제 앞에서 노무자를 하도 야단치길래 제가 너는 아버지도 없냐,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금방 저한테 너 지금부터 너는 통역이 아니라 노무자가 되라. 저보고 노무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일 못한다. 내가 취직할 때 저 그때 제가 맹장을 좀 앓고 있었거든요. 그 통역으로 취직했지.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금방 그 친구가 나한테 뭐 까대먹어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국 사람들 잘하는 욕 있죠. SOB. 너 SOB라고 할 때 어휴 금방 경련을 일으키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지가 걸으면 날 살려라 하고서 이제 상관한테 가서 나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그러고 나와서 지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가정교사로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가 이제 그 메리랜드 대학에 그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60년부터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니까는 아무래도 컴퓨터 센터, 컴퓨터 거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 디스패처라고, 우리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자기 그 랩탑 써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메릴랜드에 제1세대 컴퓨터만 있었기 때문에 그 펀치드 카드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런 해가지고 답 나오는 걸 쭉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 디스패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스패처가 한국에 군인으로 갔다 온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좋은 거는 안 배우고 나쁜 것만 배웠는지 저를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게 굽는지 지가 64년에 패컬티가 될 때까지 그 괴로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73년에 카이스트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갔는데 그때 저는 주말이면은 그 오산호구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 가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 거기 대학원 과정을 가르쳤어요. 왜냐면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USC에 패컬티로 있으면은 미국에서의 그 컴퓨터 관계에 모든 책 같은 거랑 인포메이션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대학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 그 처음에 그 용산에서 8군 이 용산에 있을 때 용산에서 들어가니까는 그 소령 하나가 저를 째려보더니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시간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냐면은 굉장히 나중에 알았지만은 웨스트포인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웨스트포인트 수학 교수를 하다가 랜드 코퍼레이션이라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싱크탱크 거기에 갔다가 한국에 호크 미사일 그 책임자로 나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정말 훌륭한 교수가 와서 가르치리라 생각했는데 USC 좋은 대학이고 대학원 없었으니까 어디서 코는 납작하고 얼굴은 누런 친구가 들어오니까는 그 아마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메릴랜드 대학에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를 조교수를 했을 때 대학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여기 NSC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국방청에서 오는 그래서 그 제가 다 아는 답은 해주고 그다음에 모르는 거는 다음 시간까지 알아오겠다. 혹은 제가 숙제를 했어요. 주말에 오는 거니까는 챕터 1에서 챕터 5까지 읽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주말에 가서 읽었냐 하니까 다들 예스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틀린 게 많은데 그 틀린 거 찾아낸 사람 있냐 하니까 커널 하나가 손을 바짝 들더라고요. 나이가 저보다도 많고 8군의 컴퓨터 센터에 소장하던 친구예요. 8군 안에서. 그러면서 어디 몇 페이지 뭐가 틀렸고 몇 페이지를 틀렸는데 제가 아직도 3개가 틀린 게 더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령을 쫙 봤죠. 그러니까 소령이 고개 푹 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소령이 저와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지가 오산사 가르칠 땐 자기 집사에 저를 데려가고 그랬었다고요. 그리고 오산에서의 우리 비극은 여기 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하는데 제가 토요일날 가르치려면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그 대개 다 소령, 중령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위 그런 친구들이니까 저보고 나가서 바에 가서 거기가 취코빌레이지라고 그랬어요. 오산에 거기 가보신 줄 그 술 마시자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니까 저는 미국 시민이니까 괜찮으니까 들어가자고 거기 들어갔더니 그 봉사하는 여자들이 배지가 네 가지 색이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대요? 못 들었었죠? 그게 저도 궁금해서 거기 자주 전한 그 미국 장교들한테 그 네 가지 색이 뭐냐 하니까 한 색은 뭐냐 하면은 신빙 그러니까 그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루키니까는 데려나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성병이 있으니까 데려나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그 상관의 허가를 받으면 그 여자의 상관의 허가를 받으면 데려나가도 된다. 하나는 굉장히 안전하니까 아무 때고 데려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병 환자라는 거를 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제가. 그러고 참 말할 수도 없이 괴로웠다고요. 하여간 이런 과정을 통하니까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의식이 제가 강해지고, 그리고 그 용산에서의 그 소령같이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천대를 안 받으려면 우리의 실력을 길러가지고 실력으로 누르는 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무슨 저게 되시면은 실력으로 누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59년에 저는 사실 4.19도 못 보고 59년에 12월에 그때 58년에 제가 졸업하고 서울공대를요. 그러고서는 51년만 그때는 군에 가면은 이승만 박사가 유학기후라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58년 10월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딱 1년 후 되는 12월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와서는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그 루빙하우스에 거주하게 됐는데, 그것이 아주 참 한 선생님을 알게 된 귀중한 저게 됐어요. 그때 제가 공대 가서 만나뵌 분이 이제 김용준 교수님이신데, 김용준 교수님은 학원가 저희 교수가 아니라 그때 조교였죠. 가면서 이 고전에 저기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여기 함석근 선생님, 이게 함석근 선생님과의 이제 어떻게 만났냐? 그 함석근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김용준 선생님 교수님이신데요. 54년에 제가 서울공대 화국과에 들어가서 이제 기독학생회에 들어가가지고 김용준 선생님이 그때 성경 공부를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영어나 한글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독일어로 오자 해가지고 독일어 성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김용준 선생님이. 그런데 김용준 선생님은 1949년부터 여기 고려대학교에 계신 김용준 교수님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 쉽게 말하면 김용욱, 도울 김용욱의 형님이고, 김숙희 저 문교부 장관 하다가 도울 때문에 쫓겨난 김숙희의 오빠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 함석근 선생님의 49년 수제자이기 때문에 저희를 그 기독학생회에서 함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YMCA 같은 데에서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부산에 갈 때 51년 부산에 갈 때부터 고학을 했거든요. 아까 미군 부대를 했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가정교사로 해가지고 돈을 학비를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입학을 앞둔 학생을 가정교사로 했기 때문에 함 선생님 강연은 솔직히 말해서 못 가고, 이제 나중에 사상제나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 글을 썼죠. 그리고 이제 59년에 제가 저기 메릴랜드 대학원으로 와서 루밍하우스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용준 선생님이 또 62년 1월 말에 저기 이곳에 내셔널 뷰로 오브 스탠다드, 지금은 그게 리스트가 됐죠. 거기로 초빙연구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또 워싱턴에 거주했어요. 그 이제 저하고 제가 저는 그때 차가 있었고 56년 프리무스, 그 56년 프리무스는 이 앞에 윈도가 두 쪽에도 있는 겁니다. 그거 쓰던 거 사가지고 많이 모시고 다녔는데, 그 외에는 이제 그 여름에 텍사스에 가셔서 그 A&M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건 뭐 사진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김용준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 그 김용준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함석근 선생님 댁에서 같이 찍은 거고, 이분이 내가 본 함석근이라는 책을 저기 몇 년 전에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석근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도움이 오신 것이 1962년 2월인데요. 그때 군무성 초청회로 오셨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군무성에서 왜 초청을 했냐, 또 오셔가지고 군무성에서 그래 군정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잘하고 있냐 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 사쿠라라고 그렇게 워싱턴에서 소문도 많이 났고, 또 그때 오기창 캐톨릭대학교 부총장이 학생회장이 있었거든요. 경기고등학교 저보다 5년 선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학생들을 많이 모아놓고 한 선생님을 그러니까 김영준 선생이 아마 가셔서 그 박정희 얘기나 그 폴리틱스 정치 얘기는 안 하실 거다 했더니 오기창 박사가 그럴 리가 있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가셔가지고 일체 정치 얘기는 안 하시고 장자 노자 그런 거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라 사랑이 뭐다 하는 거 또 도를 깨쳐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고선 사실 오시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유명한 5.16을 어떻게 볼까 하는 책을 글을 갖다가 한 선생님이 61년 7월에 이제 사상계에 쓰셨거든요. 그거를 미국의 주한 미국 대사관에 있는 그레고리 핸더슨,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핸더슨 그 문정관이 한국에서 귀중한 고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청장이니 뭐니 그런 건 쓸어가지고 왔어요. 그걸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받아내느라고들 혼났는데, 어찌됐든 그분 부인은 한국 분이에요. 통역을 해가지고 미 국무성에다가 보냈대요. 그랬더니 미 국무성에서 아니 군사 독재 문제 안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이 나올 수 있게 그러면 그야말로 군사 정권이 굉장히 자유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대체 그 한석훈 선생님이라는데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국서 계실 때부터 퀘이커하고 상당히 퀘이커의 그 평화주의자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그 3개월 있은다면은 10개월 동안 펜드릴에 있는 퀘이커 학교, 여기 퀘이커 학교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 퀘이커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공부하는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모셔다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10개월을 계셨는데, 그래서 처음엔 워싱턴에 오셨을 때에 그 퀘이커의 프렌드십 하우스에 묵었어요.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도 퀘이커하고 관계되는 걸 아셔가지고 퀘이커하고 얘기해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준 선생님이 2월 달에 온다면은 그때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그게 끝난 다음에는 김영준 선생님의 댁에 계시다가 그 김영준 선생님이 저기 텍사스를 가는 바람에 한 선생님은 워싱턴에 남으셔야 되고 자기는 텍사스 가니까 저한테 저는 또 김영준 선생님의 수제자거든요. 그러니까 후배죠. 사실 경기고등학교도 후배고 학원가도. 그러니까 김영준 선생님이 또 같은 기독교인이고 나보고 좀 모시래요. 마침 지가 그 루밍하우스 하는 그 집에 내 옆방이 비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 비용은 내가 다 내고, 그때 저는 대학원 학생이었죠. 모시겠다고. 그래서 지가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선생님이 워싱턴에 계신 동안에 이동하실 때는 이제 가능한 대로 제가 클래스가 없으면 지차로 모셨지만 주말에는 여러 군데 모시고, 그래서 한 선생님이 워싱턴을 모시고
여러 군데 세계에 뭐 많이 그 당시엔 많이는 못 갔지만 여러 군데 가봤지만 워싱턴이 참 아름답고 좋다. 뭐가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많아서 좋대 워싱턴이요. 그래가지고 뭐 조지타운 대학이니 그러고서 그분이 그 에이미씨 사람들이 거저는 거길 좀 가보겠다 해서 이제 랑카스 때 모시고 가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에이미씨가 불러요 한 선생님을. 아, 넌 성경도 안 읽냐? 성경 읽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진을 찍냐? 그래서 한 선생님 성경에 어디 사진 찍지 말라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에이미씨들은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그러면서 그 비스트 센터에 가면 자기네들 사진 다 찍고 비디오까지 만들어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는 누가 그 MBC 아닌 사람이 찍은 거냐? 그렇게 하간 한 선생님은 누구고 절대로 큰 소리를 싸움하시는 법이 없대요. 찍지 말려면 안 찍으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많이 모시고 여기 밑 마운트 버넌 그 조지 워싱턴 생가 거기도 모시고 갔는데 그 근처에서 김영준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뭐 사실 칭찬받으려고 그런 짓을 한 건 아니고 한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했더니 나중에 김영준 선생님께 9월 14일에 펜들리에서 쓰신 편지에 저분은 워싱턴에서 참모군의 후위로 잘 지내고 왔죠. 차차 만나보니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 씻음이 어쩌면 그럴까 놀랐습니다. 정말 과찬입니다. 제가 칭찬 들은 중에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칭찬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주 선생님이 텍사스에서 한 선생님이 어떻게 계신가 굉장히 걱정을 했을 거예요. 지가 잘 모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편지죠. 네. 그 두 번째 이제 70년 8월에 스웨덴에 가셨다가 그 퀘이커 모임에 가셨다가 미국으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워싱턴에서는 저희 집에서 며칠을 묵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워싱턴에 뭐 홍성빈 선생이랑 모시려는 걸 많았는데 그래도 로렐에는 우리 집에 와서 며칠을 좀 묵겠다. 근데 이 선생님 묵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봐도 한 선생님을 이용하시려고 그러는 분, 한 선생님을 존경하는 분, 한 선생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분 여러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때 오셨을 때 제 로렐에 이게 70년대니까 제가 과학원 강의 전입니다. 그래서 로렐 집에서 우리 집 앞에서 그때 린다하고 저하고 같이 찍은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집에서 모실 때 이 안병국 워싱턴 한인신례교회 담임 목사하고 정경 박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플란터에 이제 이분이 한국의 공무원 넘버원입니다. 공무원직 넘버원. 그러니까 총무처장 하실 때 그 이승만 대통령 때요. 그러니까 건국하면서 그래도 총무처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1번이고 그 다음에 플란터 봉사로 가셔가지고 그때 그 사모님이 불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대에서 그분의 전공은 이 옷 만드는 건데 불어도 이대에서 가르치셨대요. 그런데 이제 소독대사로 계실 적에 5.16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정경 박사님은 이건 쿠데타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수고해서 여기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 참 한국서 장관 하시고 또 오셨던 분이 그래도 국회도서관에 있을 때 그 구로다 선생이라고 일본 섹션에 있는 분이 너무 존경을 해가지고 이분이 일본의 중앙대학교 교수였거든요. 제 아버지가 그 제자입니다. 법과에서 좀 일본의 그 대학원에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정경 박사는 이런 무슨 분 그래가지고 이 삼성계엄 반대 운동인이 그 다음에 유신 반대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한 선생님을 모시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철저로
전혀 꾸밈이 없으시고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상계나 그래서 뵐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정말 칼날 같으시고 냉혹하신 것 같은데 만나뵈니까 그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이 호구벤의 Mathematics for the Million이라는 100만 년을 위한 수학이라는 책은 뭐냐면은 지가 고등학교 2학년 부산에 이제 혼자 가출을 해서 혼자 공부하러 51년에 부산에 가가지고 경기고등학교에 그때 수학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관을 만들었을 때 수학관에 그 정근문이 이태섭이 나중에 다 과교 장관 된 친구들인데 우선 애들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한테 교과서 가지고 가르치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호구벤 책을 1번 책, 영어는 그 당시 제가 그걸 읽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말로 번역된 거. 일본 말은 한자가 많아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책인데 지가 루밍하우스 했던데 주인이 미국의 패텐트 특허국의 높은 포지션을 갖다가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책을 한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저걸 보시고 보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는 박군 내가 큰 죄를 지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죄요? 그러니까 글쎄 좀 오래됐지만은 누가 원숭이를 타자기 앞에다 놓으면 셰익스피어의 글을 찍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한 선생님이 야단을 쳤대요. 아니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셰익스피어가 나오는 거지 원숭이를 갖다 놓는다고 셰익스피어 글이 나오냐고 그랬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원숭이를 타자기 앞에다 놓고 막 찍게 하면 셰익스피어 나온다 그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죄를 졌다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선생님 그렇게 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확률 그렇게 될 확률을 계산했을 텐데 그거 보셨냐니까 그건 안 봤대요. 그냥 찍을 수 있다는 것만 보고 그 속이 굉장히 괴로우셔가지고 그 자세히 안 읽었다. 그걸 보시면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건 결국 그건 안 된다는 건 마찬가지니까 너무 괴로워하시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상을 어떻게 하시는 걸 제가 또 감동을 받았냐면 거기 뭐 잘 아실 거예요. 문명자 기자 잘 아시죠? 한때 굉장히 북한하고도 많이 오고 문명자 기자가 와가지고 한 선생님한테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되면은 좀 알려주세요. 저거 되면은 올 테니까 와서 박정희 정권을 갖다가 두들겨 패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눈을 감고 강민기 선생님 아니 내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욕을 나보고 허라고 난 절대로 그거 못하고 당신들도 우리나라 욕을 하려면 한국에 와서 따뜻하게 있으면서 욕을 하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욕하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장 선생님 그 본인 앞에서 그렇게 플랫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러고 그야말로 그것이 나라 사랑 그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힘들어도 상대방에 피해를 끼치기 싫어하시는 거는 이분이 신거를 싫어하세요. 신거를 안 잡수는데 누가 초대를 받고 여름에 냉면을 내놓으면은 꼭 초를 쳐가지고 나오거든.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끝까지 다 드시는 거예요. 그분 초 아무 마신 거 싫다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 와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간디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해주셨어요. 간디를 굉장히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다가 이 오산중학교는 제가 평양에서 심양까지 갈 적에 기차를 타고 갈 때 이 정주역에 잠깐 서서 그 생각이 났는데 정주에 그 오산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독립운동하시다가 잡혀갔었죠. 예, 다음. 그리고 제가 이제 73년 이런 카이스트 교수로 부원에 한국 가가지고 한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때는 용산에 사셨어요. 나중에 이제 수유주 이런 게 있지만 용산을 찾아가서 주소 가지고 암만 찾을래야 찾을 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에라 경찰서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알 거다. 왜냐면 그때 한 선생님 밤낮 경찰서 들락날락 하시고 경찰이 한 선생님 댁 들락날락.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그 한석훈 선생님 댁을 찾아왔는데 못 찾겠다고 좀 알려달라고 가는 길을. 그러니까 당신 누군데 한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난 미국도 왔는데 미국에서 선생님도 있고 그 당시에 그 메리랜드 대학에 있다가 지금 카이스트 한국과학원에 교수로 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나를 데리고 한 선생님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이거 들어오시니까 잘 못 들어갔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그때 찍은 사진이 예 이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찍고 그때 벌써 사모님은 아프기 시작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88년 8월 올림픽 때 그때 그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저런 걸 때 과학기술 분야는 안 오는데 누구의 힘을 저가 했는지 그때 과학기술 분야도 있어서 저보고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캐톨릭 대학에 그 에너지 문제를 갖다가 좀 세계 에너지 문제를 저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특히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상 발표를 했는데 그거 후에 제가 그 환경단체한테 아주 정말 곤혹을 치렀어요. 자꾸만 저보고 나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납부되는 걸 방송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미국 신문이고 미국 대학교 교수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은 그런 방송을 온 거 아니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최일인가 환경단체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죠. 그때 저기 한덕원 선생님이 병이 좀 악화가 되셔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제가 이제 87년에 북한의 그 낮은 선봉 방문했던 거를 갖다 말씀드리니까 나도 고향에 좀 가보고 싶은데 내가 죽기 전에 그걸 못 가는 것 같다. 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때 그 성화 좀 하시게 같이 나왔는데 한 선생님은 저를 잡지 않고 손 잡고 계시. 예, 그다음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 부임해서 2007년 8월까지 봉사하고 은퇴한 후에 그 한국을 왔다 북한 갈 때마다 그때는 저거 했는데 이것이 그 2016년인가 그때 그 CRS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뭐 한반도 내 핵전쟁은 있을 수 없다 제목을 그 사람이 했는데 결국 통일은 남북의 노력에 달렸다. 전 지금도 이거 믿고 있거든요. 저기 북한이 핵을 남한에 쓰면은 그건 자기네들도 다 죽게 각오하고 쓰는 거지 남한에 핵 써가지고 북한이 온전하지 않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미국이 먼저 자기네들을 치기를 바라지 자기네들을 쳤다가는 습밭이 될 테니까. 근데 미국은 절대로 먼저 칠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안 일어나는 거죠. 예. 다음이요. 이때 그 인터뷰 장면인데 이것이 이제 한석훈 선생님 그 기념관에서 했는데 그 기념관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뭐 요즘에 그 박정희 대통령 뭐 그런 데는 내가 안 가봤지만은 굉장히 의리어린 기념관이 많은데 예,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한석훈 선생님의 생애업적은 주로 이 위키백과하고 김영준 선생님의 저서를 제가 인용했는데 그분의 호가
거기 보면 신천, 씨알, 바보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바보새가 신천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하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이라고 하는데, 예. 다음에 요것은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분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든 되고, 예. 다음 요건 전 사모님, 예. 1963년에 찍으신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그 주요 이력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권운동가, 언론인 제야운동가, 문필가, 그 다음에 이제 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8년부터 38년까지는 오산학교의 교사를 여기 모셨어요. 이게 오산학교, 북한에 있는 오산학교입니다. 그리고 47년에 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시기는 용천, 신의주 근처 용천에서 나신 거고, 그 용천이 한번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분 아시죠? 그 기차에서 그 김정일 때. 그 다음에 56년부터 장준하의 사상계에 참여해서 정치 시사 등의 평론을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활동 반독재 4.19 때 CR에서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9년 85년 두 번 퀘이커의 봉사회에서 노벨상 평화상 그 수상자로 추천을 보냈어요. 노벨위원회 노벨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해방 후에 제 삶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푸른 하늘에가 있으면서도 밥벌이 할 줄을 몰라 여든이 나 되어도 남의 신세를 진다고 이제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제가 대한민국 기술자협회 회장할 때 그 학술대회로 한국 갔는데 기자가 그 한국 보시기 어때요?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살아야만 살라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한석원 선생님도 그런, 이게 폭풍이 바보새가 날 때는 폭풍이 불어야만 날린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멀리 간답니다. 그래서 폭풍이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 그 말씀이죠. 여기 우치무라 간서하고 요건 또 그 김교신 같은 분은 우치무라 간서에 같이 공부한 제자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CR의 소리 창간호 표지입니다. 1970년 4월 그래가지고 4월 혁명 12에 되새겨보는 말 해가지고 딱 그날 4월 19일 날 이걸 발견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4.19라는 것이요, 처음에 나가지고는 학생들 간에도 굉장히 저거다가 제가 80 몇 년에 카이스트의 여름방학 때 가서 가르치는데 그 여름 세션을 그날이 4.19였어요. 4월 19일이요. 이렇게 보고 학생들한테 자 우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4.19라는 거. 그래서 오늘이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민주화 운동에 오니까 다 묵도하고 그러고 강의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했는데 그만큼 그 학생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벨 평화상 추천 이유서 이건 85년에 한 그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한 선생님이 본인을 자평하시기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수평선 넘어 이 책이 제가 찾아보다가 없더라고요. 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강원도에 가 있어요. 지 모든 책이 강원도에 있는 그 분이 선교관을 만들겠다고 북한이랑 그런 거 달라고 해서 글 보냈는데 거기에 서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독자여 이것은 시간이다.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의사를 배우려다 그만두고 미술을 뜻하려다 말고 교육을 하려다가 교육자가 못 되고 농사를 하려다가 농부가 못 되고 역사를 연구했으면 하다가 역사책을 내던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하면서 성경을 들고만 있으면서 집에서는 아비노를 못하고 나가서 국민노를 못하고 본인은 본인을 굉장히 낮추셨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참 한 선생님이 그 정신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리더로서는 아주 충분하신 분이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우리 이거는 선생님이 다 읽었으니까 이것도 김영주 선생님이 이 시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명언 있는데 이건 뭐 일부죠. 예. 제가 그래 빨간 거는 건 힘이 없고 생각이 안 나고 지식이 떨어지고 꾀가 모자라는 것은 정신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반항할 줄 모르면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반항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젊어서부터 노인처럼 조로를 해버리면 못 써.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 좀 엉뚱한 짓을 할 때 있는 게 전문이지. 이런 거는 참 저도 마음에 닿습니다. 말시란 말이 있지만 말이야말로 시 같은 것이다. 그것은 지나간 것과 결과인 동시에 장차 올 것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면 안 된다도 알아야 한다. 저는 사실 positive thinking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possibility thinking 가능성 사고를 가지고 하면 된다를 많이 강조했는데 한 선생님은 하면 안 된다도 알아야 된다. 가만히 보면 그것도 맞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석원 선생님 전집에 나온 타이틀을 여러분들 뭐 많은 거 읽어보셨을 거 아시고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강현자 선생님 이거 다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CD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육성을 녹음을 했는데 그게 이걸로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 CD 제가 가져온 거 조금만 들려드리고. 네. 그것이 많이 올릴 때가 그때도 그건 그러면 우리나라 보니까 그렇지. 이 제목이 생각하는 시야를 하는 때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 요거 다 대포한 같다 그래. 그건 원래 일주일에 시작한 생각인데 우리 이번에 젊어서 그 지휘관 가르치는 그런데 네, 시간이 오니까 독일이 그때 제일 그런 나라인데 다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1990년부터 포항공대에서 학생들 신입생 면접을 할 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 어떤 사람은 학생은 모택동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입학생이. 그런데 그때는 함석근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알아가지고 한 선생님 전화를 뵀거든요. 근데 2000년에 와서는 거의 몰라요. 나중에 함석근 선생님이라고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함 선생님 같은 부유한 경력과 물질적인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시야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끝이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블락 URL 웹사이트에 가시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